권리보호 이익과 심판의 이익입니다. 권리보호 이익이란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거니까 그 기본권 구제받을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심판 계속 중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를 부적법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하를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예를 이하여대 로스클리프 요강 사건 언급했는데 이하여대 로스클리프 요강 사건은 알다시피 이하여대가 지금 그 10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인가받고 그 100명의 인가 정원을 전부 여성으로만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4학년이 왜 여성만 이하여대는 모집하냐 라고 다툽니다. 3명의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합니다. 한 명은 그 해에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했고요. 다른 2명은 어디에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럴 때 로스쿨에 진학을 한 그 청구인은 이하여대 로스쿨 입시 요강 사건에서 소송 계속 중입니다.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그럴 때 그 청구인은 권리보호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셈이죠. 왜 그럴까? 이미 본인은 로스쿨에 진학했잖아. 진학해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하여대 로스쿨에 다시 진학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은 어느 로스쿨에도 진학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보호이익의 문제입니다.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이거는 이제 법률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교원에 대해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헌법재판소는 이미 교원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당시에 금지하던 것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사자는 구제가 된 거죠. 소송 중에 법률이 바뀌면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된 셈입니다. 이 권리 보이기 없는 거죠. 그냥 각하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법률이 바뀌면서 소송 계속 중에 법률이 바뀌면서 권리 보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헌법재판소 통상 각하해야 됩니다. 각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권리 보호 이익에 관한 문제고요. 심판의 이익이라는 게 따라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면 심판이 더 이상 각하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논리가 이겁니다. 헌법소원은 원래 주관적 권리 구제 절차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청구인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침해 행위가 미칠 수도 있고, 또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 보호 이익은 없지만 심판의 이익은 인정된다. 이렇게 한시하는 겁니다. 권리 보호 이익은 없지만 심판의 이익은 인정된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권리보호 이익과 심판의 이익은 별개의 거야 지금.
권리보호 이익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싶을 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다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이 요건은 이 경우입니다.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그럴 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헌재가 이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결 수용자 변호인 접견 제한 사건. 이 사건은 이미 변호인 접견을 끝났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끝났고 더 이상 그 권력적 사실행위 다 이런 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시점에 종결이 되죠.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예컨대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 하더라도 무효선언 또 이연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위헌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미결수재 서부 강제 차용 사건도 마찬가지고 유치장 내 화장실 사건 뭐 유치장 알몬소에 다 권력적 사실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할 경우에 헌법소원을 이미 청구해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이미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이미 종결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지금 권리보호 이익과 심판의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례에서 주로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거는 일반 법률의 경우나 법령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권리보호 이익이 물론 중간에 아까 말한 대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사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권리보호 이익의 논점이 나오게 되죠. 권력적 사실 행위를 다투는 만약에 사례에서 문제가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그때는 권리보호 이익과 심판의 이익이 논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권리보호 이익은 없지만 심판의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만약 문제됐다. 그러면 침해의 현재성 부분에서는 이미 침해가 종료한 겁니다. 사실상 침해가 종료된 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알몸수색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침해 현재성 있냐? 예, 침해 현재성 있는 걸로 인정해야 됩니다. 침해 현재성 판단은 청구하는 시점에서 이미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침해 현재성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권리보호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심판의 이익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심판의 이익을 주장해서 이것을 위헌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권리보호 이익과 심판의 이익이고요. 대리인 스님은 당사자인 사인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 변호사인 자격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을 때는 별도로 뭐 직접 본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헌법 소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주로 이제 헌법소원이겠죠.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유일한 거죠. 일반 소송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일반 소송에서도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할 필요성도 정책적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